안녕하세요. 고온리프트 의원 성형외과의 대표원장 문동성입니다. 네, 오늘은 이물질 제거술을 하면서 동시에 안면 의상술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항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안면 거상술이나 리프팅 시술을 받고 계십니다. 리프팅 수술을 하면서 피부 밑을 박리하다 보면은 많은 이물질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물질에는 물론 합법적인 시술을 통해서 받은 이물질도 있지만 비합법적인, 또 소위 말하는 야매죠, 불법 이물질을 넣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물질에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합법적인 시술을 통한 시술을 받으신 필러나 또 실리플 때 사용한 실에 의한 이물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비합법적인 불법 시술이죠. 우리가 실리콘이라든지 바셀이라든지 또 파라핀 등을 넣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물질이 우리가 몸에 있게 되면은 항상 염증이 생길 수 있죠. 물론 갑자기 생긴 경우도 있지만 잘 생활하시다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만성적인 그런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그 조직 자체가 굉장히 딱딱해지고 또 딱딱해짐으로써 무게가 더 많아지면서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있는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되게 빠르게 또 많이 중력에 의해서 처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물질이 있던 부위에 우리가 그 볼륨이 있는 것을 제거하다 보면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는 볼륨이 꺼지는 게 일어나고 또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볼륨이 꺼짐으로써 우리가 피부가 처지게 되는 그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꺼지는 것은 우리가 필러라든지 이런 거에도 우리가 시술이 가능하지만 처지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면 거상술을 해주는 것이 훨씬 좋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면 거상술을 바로 하는 게 좋으냐, 또 이물질 제거술을 먼저 하고 나서 뒤에 하고 하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물질 제거술을 함과 동시에 안면 거상술을 해주는 것이 여러모로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물질을 우리가 이제 이래 수술하면서 보게 되면은 딱딱해지면서 유과종이 형성된다든지 또 볼록하게 덩어리가 형성돼서 아주 딱딱해진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제거를 하게 되면은 그 제거한 자리에 어찌 보면 섬유화 과정이 더 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물질 제거술을 동시에 하지 않고 나중에 하게 되면은 그 처진 그 이물질이 있던 그 처진 부위를 박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박리의 한계가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물질을 제거함과 동시에 우리가 안면 거상술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이 리프팅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이물질 제거술과 안면 거상술을 대개 동시에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물질 제거술은 크게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이제 흡입술, 우리가 지방 흡입술처럼 캐뉼라를 통해서 흡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이물질이 있는 부위를 절개를 통해서 조직을 덜어내는 절제술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라든지 우리가 또 이물질 가운데서 부드러운 조직이 많은 경우에는 흡입술만으로도 가능한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 않고 이미 석회화가 됐다든지 유과종이 형성됐다든지 단단한 경우에는 이 흡입술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 절개를 통해서 조직을 제거하는 그런 절제술을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이물질 제거술에 대해 수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부위별로 제가 간단하게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마 같은 경우에는, 이마는 우리가 보통 보면 피부가 굉장히 두꺼운 조직이죠. 피부가 두껍고
그 밑에 피부, 근육, 골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물질이 대부분 다 보면 피부 밑에 있고 또 일부는 근육이라든지 골막까지 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 이마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는 흡입술을 우선적으로 하고 불법으로 시술받은 많은 분들 중에는 그 피부 중에서도 진피 조직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그 피부에 어찌 보면은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괴사가 오기 때문에 피부에 있는 이물질은 우리가 흡입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흡입을 먼저 하고 이후에 피부에 남아있는 조직은 흉터가 안 생기도록 절제술을 동시에 그렇게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많이 받은 부위가 미간 쪽이죠. 미간, 콧등. 미간, 콧등도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우리가 흡입술을 통해서 제거를 거의 대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남는 조직이 딱딱하다든지 오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나 또 콧등에 보면은 피부가 또 얇다 보니까 거기에 피부 안에 들어있는 이물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계별로 절제술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꺼번에 우리가 코 수술하듯이 비절개를 통해서 덩어리 전체를 우리가 절개 부위를 통해서 끄집어내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간 같은 경우에는 눈썹 밑으로 절개를 통해서 우리가 남아있는 조직을 또 절제하다 보니까 나중에 수술하고 나면은 크게 표시가 나지 않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맞는 부위가 이제 볼이죠, 볼. 심부볼이라든지 볼살 부위에 이물질이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 바깥쪽은 저희들이 흡입술을 통해서 대부분 하고요. 또 안면거상술을 하게 되면 안면거상술을 하면서 같이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볼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 안쪽에 점막까지 또 이물질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입 안을 통해서 점막 절개를 통해서 이물질을 끄집어내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입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술에도 보면 이물질을 많이 맞으셨죠. 그래서 입술은 제 경험상 흡입술보다는 입술에 있는 이물질을 절개를 통해서 절제하는 수술이 효과면이나 만족도에서 훨씬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턱은 턱 끝에 또 이물질 맡은 경우가 많은데 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선적으로 흡입술 하면서 동시에 또 절제술을 같이 하는 경우가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안전성이 입증된 필러나 실리프팅을 받으신 경우에 그것을 꼭 제거해야 되느냐 이렇게 궁금해들 하시는데 필러를 우리가 소량으로 맞았다든지 또 이물 반응이 없는 같은 경우에는 제거할 필요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프팅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많은 양의 필러가 들어갔다든지 또 필러를 맞고 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염증 반응이 여러 번 반복됐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필러 자체의 그 이물 반응 때문에 주위 조직이 딱딱해지죠. 우리 소위 말하는 필러의 입자 주위에 이제 여러 가지 막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런 경우에는 흡입술을 통해서 그 막을 다 터뜨리고 뽑아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빠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팔자가 깊어진다든지 또 볼살이 심부볼이 처진다든지 또 턱가의 라인이 무너지는 경우에 우리가 안면거상술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물질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처짐 현상이 더 빠르게 또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물질 제거를 함과 동시에 안면거상술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도 좋고요. 또 이물질 제거를 통해서 염증에 대한 그런 공포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물질 제거술을 많이 경험한 병원을 찾으셔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치료 방법, 흡입술이 좋은지 주사가 좋은지 절제술이 좋은지를 잘 상의하시고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물질 제거술과 안면거상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